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주식단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최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어떠한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일단 지수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화면에 제가 지수 차트를 한번 띄워놓을 건데요.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최근의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증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반등했다가 급등했다가 반등했다가, 특히나 최근에 급락 뒤에 급반등,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음봉 자리가 뜨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증시가 지금 이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금리가 급속도로 인상된 상황이다. 급속도로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경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근의 경제 정책은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 현재 세금을 올리는 등 국제 정세와는 조금 더 상반된 정책들이 나오게 됐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보다도 대한민국이 조금 더 빠르게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옆 나라 중국이죠.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포인트는 세 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좋지 않고 정책도 별로 좋지 않았다. 원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다.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중미 무역 전쟁 갈등 계속되고 있다. 이 갈등은 아마 미국이 그냥 놓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냥 놔주지는 않을 것이냐?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놔줄 리가 없어요. 안 놔줍니다. 왜? 과거에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밟혔어요. 거의 밟힐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것이 약해질지 좀 강해질지가 좀 정해지겠지만,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무기죠. 중미 무역 전쟁은 쉽사리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 해외 증시부터 급락이 나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적, 재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 내부 안에 뭐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경제, 특히나 주식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요, 국민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하락하게 되겠죠. 때문에 지금 가장 자신의 무기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금 이제 해결키인 주식시장이 마냥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단기적인 반등 자리, 다만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하방 박스권으로 반등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방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추세 하락은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하방 박스권을 그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시가 최근의 경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해야 될 대표적인 지금 현재 요소가 가장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 시장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 아닌 폭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채가 너무 높아요. 언제 급락할지 모르겠지만 폭락을 바라보는 시장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가냐? 지금은 보다 안정 상품, 지금 안정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금,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역시나 안정자산으로, 비교적인 거예요. 비교적 안정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라는 알 수 있습니다. 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달러의 대체 상품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달러와 달러의 흐름과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해됐죠? 뭐 등락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달러 가치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에 따른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그 이외에 뭐 SCI 평가 정보라든지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과거에 나왔던 비트코인 흐름과는 조금 더 다르게 바닥에서부터 기관계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뭐 참고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요. 과거와 같은 미친 상승은 안 나옵니다만은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안정화. 정말 투기 시장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투기 시장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다라는 말씀드려요. 뭐 다만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코인의 정말 초장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스윙의 관점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잠시 지금 이제 반사 수익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자산이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보다는 이렇게 시장 떨어질 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가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 바로 요것이 있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누가 가장 욕을 많이 먹죠? 정부가 욕을 먹죠. 정부 욕 중에서 누가 저 욕이 제일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욕이 제일 많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 싫어한다 제가 편가르기를 하려고 절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정권이 잡았어도 욕을 덜 먹냐 더 먹냐에 대한 관점이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더 먹고 있긴 하죠. 아무튼 뭐 거두절미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가 욕 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은요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쏠립니까? 다음 대선 주자, 다음 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넘겨가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때마다 누가 이슈를 받느냐? 대선 종목들이 이슈를 받습니다. 최근에 대선주가 날아가는 모습 확인하셨죠. 뭐 이제 종목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유시민 관련 종목 바닥에서부터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역시나 힘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자는 남선알미늄 오늘자 상한가 부분까지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국일제지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죠. 뭐 국일제지 아니죠. 잠시만요. 국일신동 같은 종목도 올라갔죠. 뭐 종목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낙연 뭐 물론 존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빼고 전 이거 주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테마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낙연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유시민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 잘 보여줬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어떤 관련 종목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대선 종목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가에서 매집해야겠죠.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풀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되는 건 대선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은 여러분들께 정말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이 수익을 보실 거예요. 지금 슬슬 비트코인도 고점을 좀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대를 뚫어줄지 않을지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대선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눌림목이 나올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럼 정말 이미 눌림목 자리에 나와 있고 튀어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걸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다음 테마는 바로 정책주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권이 왜 주목해볼 만한지 한 번씩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원료를 얻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모래를 거쳐서 모래를 인곳으로 만듭니다. 이런 뭐 원재료를 뽑아내서 녹여서 이렇게 인곳으로 만들고요. 인곳으로 만든 다음에 얇게 자릅니다.
얇게 자른 판 위에 뭐라는 거냐면 특수 처리라는 거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도체와 반도체 중간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 중간에 이제 특수 처리, 이 방금 전에 그 판이 있죠. 판 위에 이렇게 판 위에 뭐라는 거냐면 특수한 처리라는 겁니다. 뭐 가공 처리 등등등등 뭐 여시험 깔고 지금 현재 설계하고 설계도 지금 현재 인쇄하고 프린팅하고 그 위에 입력하고 등등등 작업을 통해서 위에 전기 회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회로를 만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회사들? 가장 첫 번째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요. 설계열을 생산하는 기업,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생산만을 좀 주로 하는 기업, 뭐 대만에 있는 TSMC라는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 한국의 삼성도 이 종합반도체 회사인데요. 설계하고 생산을 둘 다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은 뭐 당연하겠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근데 이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간단하게는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을 저장한다. 뭐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화에 동영상을 저장한다. 내 컴퓨터에. 그럼 이 저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정보 처리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뭐 하나의 바구니에 내가 쇼핑을 갔어요. 쇼핑에 마트를 가서 바구니에 과일들을 담아서 여기 사과 하나 넣고 바나나 하나 넣고 그림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나 넣고 애플 하나 넣고 바나나도 넣고 자 바나나 넣고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담는 바구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담는 바구니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해됐어요? 담는 바구니가 뭐다? 메모리 반도체다. 그리고 이 사과나 바나나를 어떻게 담아야지 효율적으로 담을지, 이 바구니에 정말 빈틈없이 정말 테트리스 쌓듯이 굉장히 잘 쌓는 방법을 지금 현재 계산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뭐 예제가 잘 맞았는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잘 되셨는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이미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세계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삼성의 점유율 1위의 주역, 즉 지금 삼성이 2018년도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1위의 주역이 바로 뭐냐? 디램이라는 건데요. 이 디램이라는 것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지속적으로 낮아졌느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디램이라는 것은요,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지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높긴 하지만 반도체 중에서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디램이라는 걸 누가 생산하기 시작했느냐, 누가 따라오기 시작했느냐? 뭐 전 세계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중국이 많이 따랐습니다. 중국이 대량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국가들의 생산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재고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시장도 성장했지만 시장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물량은 지켜줬지만 너무나도 많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가격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해봤자 과거와 같이 지금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의 점유율을 낮아졌고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실적 어닝쇼크라는 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현상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도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교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요합니다. 게다가 이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비중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한다? 지금 현재 국가별 비메모리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에서는 미국이 60%, 뭐 지금 현재 한국이 12.9%, 최근에 뭐 5년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어요. 이미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슈가 터졌지만 정부 지원한다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이슈가 터졌지만 이미 과거에서부터 삼성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날개에다가 거의 부스터를 붙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해됐죠? 특히나 이 진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삼성의 기술력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 이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건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왜 필요하냐? 바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핸드폰과 같은 사물 인터넷들 때문이겠죠. 뭐 AI 스피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지금 이제 손목시계라든지 조금 더 우리 일생생활에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보유할 수 있을 만한, 주변에 있을 만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들은요, 물론 AI 스피커 등 여러 가지 제품들, 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도 있겠지만, 컴퓨터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핸드폰에 들어가거나 이 이어폰에 들어가거나 시계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커야겠습니까? 작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작아야겠죠. 이해됐죠?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노 기술,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용량을 작게 먹는, 전력도 적게 먹고 칩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나노 기술이 필수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도 5월 15일 날 발표했죠. 지금 GAA 공정을 선보였다. 파운드리 포럼에 뭐 생산을 지금 이제 하는 지금 현재 부분인데, 칩 면적을 45% 줄였고 소비 전력을 50% 축소했고 성능은 35% 향상했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진보했다, 성공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본격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까지 높여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인텔을 안정적으로 5년 동에서 10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고요.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공정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을 이미 한번 탈환했던 이력이 있는 삼성 입장으로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전년 대비해서 이미 5%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133조 투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나 이러한 정책 관련 종목들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정책주의 흐름은요, 가장 첫 번째 상승이 났다가 두 번째 눌리며,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을 만들어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전파기지고, 1차 파동이 났다가 5G 이슈 정책주죠. 눌림목이 났다가 2차 파동이 나옵니다. 45%가량이 급등했고요. 21선 부근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죠. 한 번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숨고르기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금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크린앤사이언스 같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2차 상승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1차 상승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웰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작은 후속 종목으로서 날아갔던 미세먼지 관련주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후 2차 상승 나오는 모습 확인되시죠? 이런 2차 상승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1차 상승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냐? 굉장히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S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급등했다가 눌림목 보이면서 21
21선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죠. 오늘자 조금 추가적인 급락이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눌림목 나왔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피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방세가 좀 더 나왔다가 시장 하방에 의해서 시장 악재에 의해서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자리 만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온 매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S넷뿐만 아닙니다. SN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면 AD 칩스 요 종목도 굉장히 괜찮으니까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2차 상승을 기다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주식 단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지금 현재 대선 종목 지금 남선 알미늄 후속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포착에 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